안녕하세요. 글쓰는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도저히 혼자만 보기엔 아까운 소중한 글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코벙의 글 읽는 밤. 그 세 번째 밤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글은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는 브런치 작가 92년생 조대리님의 글입니다. 제목: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어떤 말들은 가볍게 스쳐가고 어떤 말들은 가슴속에 남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마주한다. 말 한마디가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로 나쁜 말은 잊지 못할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말은 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상황에 따라 툭 던진 말이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더 선명해지기도 한다. 내가 소개할 말들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화려한 명대사는 아니지만, 지친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끌어올린 기억에 남는 말들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소소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한다. 첫 번째 말.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은행에서 단기 청원 경찰 알바를 할 때였다. 다른 친구들은 해외를 가고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할 때 나는 돈이 없어서 매일 해야 할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 은행 부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며 나를 불렀다. 마지막 근무라 맛있는 걸 사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부장님은 근처에 있는 김치찌개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부장님은 나에 대한 호구조사만 한 뒤에 서로 묵묵하게 김치찌개를 먹었다. 다 먹고 나와서는 부장님과 함께 근방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갔고 우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열기를 식혔다. 공짜 에어컨 바람이 좋기는 한데 이게 뭐하는 일인가 싶던 찰나에 부장님이 갑자기 말을 건넸다.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23살. 내가 어른들에게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면 대부분은 아직 어리다고, 사는 게 다 그래 라고 말했다. 그랬기에 인생은 살만하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도 내가 어른이 될 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부장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아직도 그 골목 김치찌개집을 지날 때면 그때가 생각난다. 두 번째 말. 네가 가진 문제의 답은 너 스스로 알고 있어. 돈도 많고 취업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다. 만나면 하는 게 돈 자랑, 여자 자랑이다 보니 가끔은 재수없기도 하지만 힘든 순간에는 의리 있게 도와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친구다. 그래서 가끔 힘들거나 우울해지는 날이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내 고민들을 받아주곤 했다.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날도 무척이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좀 알려줘. 라고 말하자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냥 호응이 필요하니까 얘기할 뿐이지. 너도 네 문제의 답은 알고 있을 거야. 팩폭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를 탁 맞은 듯한 한마디였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한다고 해서 내 결정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았다. 지금도 문득 어려운 고민이 들거나 지쳐 있을 때는 그 친구의 말을 떠올린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위로인 건지 아니면 내가 내린 답을 알기 위한 건지 말이다. 세 번째 말. 넌 3년 후에 땡땡이보다 더 성장했을 거다. 2017년 26살에 인턴으로 첫 회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대학교에서는 선임에 속했는데 이제는 소속한 집단에서 제일 막내가 되었다. 일을 맡기면 실수가 생겼고 질문을 하면 제대로 보고 질문하냐는 눈초리를 받았다. 그때는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만 늘어났다. 그렇게 눈칫밥으로 보낸 4개월의 인턴 생활이 마무리되어 가던 중에 급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생겨서 나는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다. 팀장님은 발표가 나기 하루 전에 내가 혹여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인사이동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팀장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마. 넌 3년 후에 땡땡이보다 더 성장해 있을 거야. 오늘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던 때였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팀장님의 그 한마디는 큰 힘이 됐다. 인사이동 이후 새로운 팀에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팀장님의 그 말을 되새겼다. 스스로 계속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회사에서 4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네 번째 말. 조 대리님은 뭘 해도 성공할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2020년 1월 새로운 팀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나는 2년 반 동안 함께해온 사업팀을 떠나 새로운 팀으로 가게 되었다. 새로운 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함께한 팀을 떠나는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회사 생활에서 의지가 되었던 팀장님을 다른 팀으로 떠나보내는 일이었다. 팀장님은 5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어린 직원들에게까지 존칭을 쓰는 겸손한 분이셨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품의 기쁨을 아는 따뜻한 분이기도 했다. 하루는 팀장님과 함께 같이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코를 훌쩍거리는 걸 보시고 시장에 가서 느릅나무 한 통을 사주시고는 했다. 나도 그런 배려가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인사 발령 이후 팀장님은 커피를 마시자며 나를 따로 불러냈고 그동안 나를 지켜보며 느꼈던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 팀장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 대리님은 뭘 해도 성공할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내가 닮고 싶었던 분에게 들은 따스한 말 한마디는 그 무엇보다 값졌고 그 믿음을 꼭 지키고 싶어졌다. 다섯 번째 말. 한 번의 실수로
네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지는 않을 거야. 2019년 11월, 나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세상도 만만하고 생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한 번의 실수는 크나큰 고통을 동반했다. 나의 부도덕성으로 터진 일은 아니었지만 이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갑갑하였다.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었고 지금껏 살아온 지난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을 해결하려고 회사를 며칠 안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기들에게는 내 상황을 어느 정도 전해줘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입사 동기 중에 가장 맏언니였던 누나로부터 장문의 카톡을 받았다. 땡땡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네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아는 땡땡이는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부정적인 생각은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 나 자신을 갉아먹는다. 그랬기에 주변 사람들의 힘내,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이런 말들보다 나를 갉아먹지 않게 했던 저 말이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이후 힘든 일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동기 누나가 했던 말을 되새기고는 한다. 나는 지금껏 잘해왔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잘 이겨낼 거라고. 시간이 흘렀지만 내 가슴속에 남는 말을 선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힘들었던 순간, 평범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들은 추운 마음을 녹이는 난로였고 영화 속 주옥 같은 명대사였고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그렇기에 항상 따뜻한 사람이 못 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주려고 한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말이라도 마음에 살아남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이라도 그 무게를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말들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그릇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울린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 조대리님은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서 주변 사람들이 조대리님께 해준 말들을 되돌아보셨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그 작은 말들이 자신의 인생에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줬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감사한 그 마음을 그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셨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글을 읽고 나니까 조대리님이 진짜 인복이 참 많으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말들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살다 보면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짝 비껴서 있는 듯한 그런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서 잠깐 고민해봤는데요. 의외로 답은 또 금방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면 그냥
내가 말해주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나만은 저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나에게 그런 소중한 말들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방금 이 부분은 대본에 없던 말이었거든요. 분명 제가 글을 읽으면서 대본을 다 작성을 했는데 지금 또 한 번 제가 글을 읽었잖아요. 똑같은 글을 읽었음에도 뭔가 제 마음에서 그 글을 읽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읽은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조대리님의 글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코봉의 글 읽는 밤. 그 세 번째 밤은 조대리님이 쓰신 글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이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말이라도 마음에 살아남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이라도 그 무게를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말들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그릇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울린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 코봉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